실시간으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는 실시간 랭킹 시간입니다. 1월의 첫 거래일도 실검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클로봇도 오늘 강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로봇 부품 관련해서는 RS 오토메이션과 유니퀘스트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약세 흐름, 또 유한양행은 강세 출발했다가 지금은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그 기존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였습니다. 근데 이제 콜옵션을 오늘 행사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고, 최대 주주가 된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이 로봇 섹터의 그 전반적인 어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삼성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삼성과의 시너지 창출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사실 메인 사업 부분이 그 협동 로봇입니다. 일단은 뭐 로봇 팔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그 사용 분야가 이제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 이쪽으로 이제 좀 나뉘고 있습니다. 포장, 뭐 택배, 운반 그리고 튀김, 뭐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들거나 그리고 용접하고 IT나 전자기기 쪽으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인 이제 인간형 로봇인 휴보가 이제 대학 연구소나 이제 교육 플랫폼 등에 활용이 되고 그 미국에서 주최한 그 세계 최고의 그 로보틱스 챌린지 파이널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계 최고의 그 재난 로봇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 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지역에서 재난 구조용 로봇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재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하고 어떤 장애물들을 피해가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이야기지만 저출산 시대에 이 대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로봇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삼성과의 어떤 시너지에 힘입어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조금 그 실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굉장히 높게 가격이 시작이 돼서 아마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건데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뭐 이슈가 받지 않았지만 뭐 뉴로메카 하나랑 협력하고 있는 뉴로메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계를 독점적으로 국내에 유통 공급하고 있는 뭐 클로봇이라든지 아직도 그 매수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도 한 가지 그 좋은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유한양행 전략 들어볼 텐데 작년 연말에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는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유한양행은 탄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그 FDA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승인을 받은 항암제로서 국산 항암제로서 지금 오늘 보니까 유럽 시장에도 진출했다라는 소식으로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차익 매물이 나온 이유가 그 기존의 유한양행이 거의 매년 무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무상증자를 올해는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에서 약간 실망 매물로 조금 이렇게 매물이 나온 모습인데, 근데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이제 늘리는 겁니다. 근데 유한양행이 지금 밸류업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자사주 소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과 무상증자는 주식을 늘리는 건데 이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사주 소각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 밸류를 높여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유한양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그 철회한 것이 악재가 아닌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또 금리 인하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2차례 정도 이제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유한양행의 지금 주가는 어떤 실적적인 렉나자의 실적 모멘텀보다는 그 상징성 국산 항암제의 최초로 FDA 승인받은 그 기대감이 작용할 시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 모두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단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검상위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리포트 종목들 전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 기준으로 5개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뱀값에 거래 중인 왕년해용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향 조정된 실적과 보수적 밸류에이션을 적용해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추산된다는 분석과 함께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업종 탑픽 유지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농심은 KB증권에서 해피뉴이어라는 리포트가, SK하이닉스는 삼성증권에서 선점효과 지속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미 HBM 주문량을 모두 채운 풀부킹을 공언한 가운데 추가 상승 여력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 주셨습니다. 다만 이익 성장률과 수익성이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주가 프리미엄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 전략부터 여쭤보면 여전히 국내 최선 호주로 꼽히고 있는데 다시 20만 원대까지 올라줄 수 있을까요? 일단 20만 원대까지 가려면 어떤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리포트 내용도 보면 디램 내에서 HBM 매출이 지금 40%를 넘었지만 지금 디램 쪽 그리고 낸드 쪽 수요가 좀 부진하고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HBM 성장이 그래도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고 환율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HBM 매출이 24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27조로 추정이 되고 이익 성장률과 수익성 차별화 때문에 프리미엄이 유지되기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에서는 매수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 24만 원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디램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중국 쪽이거든요. 중국 쪽에서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서 DDR5를 출시를 하고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디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 2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인데 지금 디램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 디램 재고도 계속 쌓이고 창신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중국이 가져간다면 창신 메모리가 가져간다면 디램 가격 하락이나 실적 우려에 대한 거는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해소가 되는 게 필요하고 우리나라 그 산업 중에서 중국이 끼어들어서 중국이 이제 가세를 해서 막을 내린 산업들이 있거든요. 뭐 디스플레이 산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범용 반도체가 아닌 그 ASIC 맞춤형 반도체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 주가도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SK하이닉스가 좀 입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그 25년의 그 추가적인 어떤 주가 업사이드에 대한 모멘텀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본업 경쟁력 강화 중이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올해 매출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밸류에이션 회복에 대한 전망까지 제시했습니다. 네이버 주가를 보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추세 전환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약간의 반등인 건지 새해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네이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숏폼 컨텐츠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밀고 있는 게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인 치지직이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인터넷 방송 플랫폼 중에 원래 1등이었던 게 이제 아마 아프리카 TV거든요. 지금 숲이라고 하는 기업으로 사명 변경했지만 아프리카 TV가 1위를 했던 그것을 지금 치지직이 최근에 1위를 탈환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에는 이제 그 커머스 시장, 쿠팡이 지금
1위를 자리 내줬지만 이 커머스 시장에도 물류 시스템을 지금 네이버가 구축을 해놨고 이 시장 점유율이 한 200조, 시장 규모가 한 2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쇼핑 쪽에서 캐파를 좀 더 가지고 온다면 아마도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커머스 쪽도 그렇고 AI 쪽도 그렇고 또 웹툰의 글로벌 시장 확대 등을 이유로 네이버는 25년에는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지금 연속성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검상위 종목들과 리포트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새해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매일경제TV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